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먼저 1차 시에 수업한 걸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약간 중간에 말이 이렇게 씹히다 그럴까요?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을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노트북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막 저기 안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조금 이렇게 중간에 살짝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앞뒤가 막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인터넷 기사도 오셨다 가시고 왜 그러는지 제가 이제 컴퓨터에 좀 잘 문외한이다 보니까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도 지금 아직을 그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말이 먹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가족의 기능,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 간의 유대관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으로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부부간에 성적으로 잘 관계 형성이 된 부부들은 너무 샤방샤방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근데 저같이 서로 바쁜 사람들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남편이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동생네 회사로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이 없어지면 다시 생기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건요, 없어지면은 또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뭐, 근엄하게 대학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왜? 그동안은 제가 많이 이런저러한 일을 겪음으로써 진짜 남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아이들에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에 생각하고, 가장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많이 철이 많이 들었어요. 어, 돈이 없으면 저 사람 왜 돈이 없지? 왜 저렇게 살지? 하고 그랬어요. 이게 시건방진 거죠. 한마디로 시건방졌던 제가 이제는 남을 보듬을 줄 아는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노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좀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강의해달라고 불러주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참 많네요. 선생님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노인복지 시장이 넓어질 거라는 거를 이제 아마 캐치하고 계실 거예요. 제 사무실이 고양시의 일산에 호수공원 아시죠? 호수공원 바로 앞에 찾길만 건너면은 호수공원이에요. 근데 호수공원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가보지가 않았어요. 작년에 한 번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네명이서 그냥 돗자리 깔고 치킨 시켜 먹자 해가지고 우리 또래들끼리 그러고 한 번 가고 바로 찾길만 건너면 같이 못 가고 있습니다. 제 센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혹시 고양시에 일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서로 정보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사회복지 공부하러 뭐 고시 공부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아동복지보다는 이제는 장애인복지, 그중에서 노인복지에 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선생님들한테 기꺼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많이.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공익법인 또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호정아 이 사업을 그러니까 문화체험 노인들을 위한 문화체험을 한번 네가 해보는 게 어떠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인 사업이 G2 사업이고 또 대학 강의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이라는 거는 지방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고양시에 와서 문화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바우처를 만들어 봐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떠오를까. 아, 이걸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아니면 경도 인지 장애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문화 바우처를 노년문화 공동체라는 그런 바우처를 제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래요. 노년문화 공동체라는 그런 바우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저를 많이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라페스타 제 사무실이 호수공원 바로 앞에는 라페스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면 근데 전화 주시고 오셔야 돼요. 제가 자리에 없는데 오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부모가 자녀, 공식적인 집단, 그죠? 양육하는 기능은 어느 사회적 기능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사회 영속을 위해서 가족은 제 자녀를 배출한 가장 적절한 사회 제도예요. 어디가? 가족, 가족, 그죠? 근데 경제적 기능 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기능은 인간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먹고 자고 쓰고 그죠? 이 의식주의 기본 욕구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 내에서 경제력 있는 구성원들이 어때요? 요즘 남자들이 리타이어드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지금 여자분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자격증을 따러 여기저기 다니지만 진짜 저희 선배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으로 35년 동안 근무하다가 한 2년 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사회복지는 보고 싶지는 않대요. 너무 이제 3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뭐 어디 경비, 뭐 어디 회사, 경비 이런 데를 했는데 60대는 잘 안 뽑아주더라 이거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책임을 굳이 남자한테만 지울 게 아니라 우리 여자의 능력이 있으면 경제적인 책임을 떠맡고 가정이 화목하게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힘들어요. 제가 경제적인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좀 마음이 안 좋죠. 그죠? 그렇지만 누가 그러더라. 네가 그 덕에 55살까지 편하게 살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가정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라. 어느 언니의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경제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제가 먼저 밝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기능을 담당하여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인 협동 그래서 이 경제적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괜히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면은 제 주변에 보면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꼭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시간 잘 할애할 수 있으니까 3시간 근무하고 한 7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3시간 가뿐하게 일하는 분들이 꽤 주변에 많습니다. 너무 좋아. 자원봉사 하느니 자원봉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용돈은 벌 수 있는 그죠? 이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성 경제적 협동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기능은 뭐냐? 가정은 사회생활의 출발점인 동시에 어떻게 사회생활 축소를 다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정서적인 기능, 현대 가족의 주 기능 중 뭐예요? 정서적인 이 결핍되어 있으면은 정서적 결핍이 되어 있으면 성장하면서 갈수록 아이가 이 삭막해져요.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 사는 선배 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영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새끼 6살, 5살, 6살, 6살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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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에 또 개인 지도를 시켜요. 그 레벨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엄마 아빠의 바운드리에서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시키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아이들이 인성이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걸 분출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하는데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맞는 부모들이 꽤 있다는 걸 제가 듣고서 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잘했다가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걸 주체를 할 수가 없으니 집에 보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정서적인 안정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제 손주가 지금 9개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 뭐냐면 엄마 얘는 공부과가 아니야. 벌써 그래. 왜? 그랬더니 책 읽어주면 애가 책을 덮어버린대. 그럼 뭐 시킬 거니? 그래서 운동시키려고 그래.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능력이 되면 엄마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부과는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손주한테. 그래서 인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저는 케어를 할 생각입니다. 할머니로서. 요즘에 뭐가 되는가는 그 아이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애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 주변의 어른들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현대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 중요한 거, 그죠? 가장 어, 정서적인 안정, 아마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문제 해결 협조 기능, 가족 구성원들이 뭐였죠? 위기나 오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가족의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죠? 지금이 중요하다. 어? 과거 생각하지 말자. 미래가 있다. 미래가 중요하지만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하다. 이 가족들은요, 조력자의 역할, 촉진자의 역할, 협력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자, 이제 가족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가족의 특성. 그래서 가족은 지금 이제 19쪽이에요. 그죠? 19쪽에, 음, 선생님, 여기서 한번 19쪽에 한번 봅시다. 보호의 기능. 보호의 기능에는 가족은 뭐라고 했어? 인간,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뭐 있으나 심지어 여기 든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때? 애, 가족이 A라는 지금 자녀가 너무나 힘들어요. 알아서 해. 지금 이 아이는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가족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돌봄, 관호, 지지, 넌 할 수 있어. 교양 등을 통해 구성원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야? 가족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막을 역할을 한다. 누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그래서 이런 보호 기능은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 단위로서 이 보호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회는 갈수록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가족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가족의 특성 및 역할을 봅시다. 이제 19쪽에 가족은 한 개인이 일할 때 그 개인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본질적인 인간관계다. 그죠? 개인과 개인이 같이 얽혀있는 본질적인 인간관계가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족은 인간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한 존재다. 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족은 뭐예요? 삶의 의미입니다. 삶 자체만으로도 삶의 의미고 소중한 존재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있는 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부부, 이 관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서, 그죠? 가족이라는 한 덩어리를 형성하며 활동한다는 것. 이 형제의 부모, 부부, 형제 관계. 저는 제 여동생이, 저의 은행 역할을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동생한테 SOS를 보내요. 씩씩거리면서도 도와줘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어떨 때는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다 잘 되면은, 제가 동생을, 어, 또 도와주면 되니까. 그게 형제고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생활하는 사회적 집단의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집단으로서 가족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위에 보면은 가족은 일반적으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보장된 생활 기능. 그죠? 아까 보호 기능은 기초 단위였죠? 네, 이 가족의 지금 여기 한 울타리는 하나의 생활 단위를 기반로 한다. 따라서 가족은 뭐라고 해서 한 개인 독립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죠? 최소한 두 사람. 요즘은 근데 이 가족의 범위라서 1인 가족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족이 얼마라고 그랬지? 지금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다 보면 어때요? 두 사람 자리 혼식할 수 있게끔 또 혼자만의 자리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배가 고프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식사해요. 근데 혼자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특성이 달리다 보니까 그거는 뭐 옳다 그르다고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족은 일차적 집단이죠. 신비에 의해서 명칭된 이 일차적 집단은 구성원이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서로 친밀한 관계, 그지? 그다음에 개인 특성이나 태도를 가진 기본적인 작은 규모의 집단을 나타낸다. 플랜. 그래서 한번 넘겨봅시다. 그래서 개인 특성이나 태도를 가진 기본 집단이다. 자, 넘겨서 이들은 내면적, 가족은 공통, 내면적,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면적인 결합 관계에 있는 것이 그 특징이고,
그 결과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의 상호 간에 우리는 감정이 그죠? 감정이 생겨나 강한 일체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면적 결혼 관계는 서로 감정이 결합된 관계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내면에 이 감정이 있는 집단 그러나 학교나 직장 등은 어떻게 공동의 목적을 발성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집단, 그죠? 가족은 1차적인 집단이지만 이 학교나 그다음 직장은 2차적인 집단으로 어떻게 구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 간에는 비교적 형식적이고 어떻게 되죠? 기능적이죠?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강한 감정이다. 우리라는, 그죠? 투게덜, 우리라는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인 집단인 학교나 직장은 기능적이고 비교적 형식적인 집단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 집단과 지금 2차적 집단의 비교. 그죠? 1차적 집단에서 뭐 관계 성격이나 상호작용, 중심 요소, 형성, 목적, 그 다음에 관계 유지 방식이 어때? 1차적 집단, 2차적 집단은 선생님들이 그냥 눈으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족은 공동사회이다. 공동사회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규범과 규칙을 지킬 줄 아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희생사회라고도 한다. 집단 구성은 상호 간의 애착과 이해심으로 결합되어 외부적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지 않는 본질적인 결합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가족은 공동, 애착, 이해심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외부에서 어떤 장애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생이 막 싸우고 들어왔어. 그러면 누- 내가 나가서 너 대신 내가 싸워줄게. 이게 가족이고 이게 형제입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 간의 애착 이해심으로 결합된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지 않는 본질적인 결합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동사회다. 그죠? 이 공동사회 개만 시아프트는 자연적 유대를 중심으로 구성 간의 상호 신뢰, 헌신이 강조되는 집단이다. 그죠? 그 밑에 있지요. 20쪽에. 그래서 가족 내에서 구성원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과도 일치한다. 이 반대되는 개념은 계절 시프트, 개만 시프트, 계절 시프트 있죠? 개만 시프트는 지금 뭐야? 목적과 이익 중심, 목적과 이익 중심. 그러니까 개만 시프트와 계절 시프트의 차이점은 뭐야? 개만 시프트는 자연적인 유대, 계절 시프트는 2차적인 이익 중심, 목적이 있는 이런 결합을 특정하는 게 계절 시프트다. 그래서 계절 시프트는 뭐예요? 지금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발생은 수단적인 관계다.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죠? 쟁취하는, 그런 집단을 계절 샤프트, 자연적인 유대관계는 개마인 샤프트라는 거. 따라서 가족은 여기서 지금보다, 사회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정서적인 결속과 희생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사회적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게 지금 21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가족 집단이나 가족 관계는 비형식 집단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가족은 형식적 집단이란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가족 구성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족 관계는 비형식적이다란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어디 비형식적이다. 감정이나 상호작용, 그죠? 의사소통, 관습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의미하는 게 그래서 가족은 형식적인 집단, 그 다음에 뭐야 법적으로 사회적인 형식적인 집단, 비형식적인 혈연인 감정 상호작용, 의사소통은 비형식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가족은 형식적인 법적 구조와 함께 비형식적인 감정 상호작 그 밑줄 그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비형식적인 가족 관계가
비형식적 감정이나 상관관계, 의사소통에서 비형식적인 가족 관계가 가족의 본질적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필수적 집단이다.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생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혈연 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혈연, 그 다음에 입양 하는 가족은 필수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개방적 집단은 소속에 제한이 없으며 구성원은 스스로 소속을 선택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폐쇄적인 특징, 가족은 뭐다?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최소한 2명 이상의 개인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사회적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된다? 출생, 같은 부모에 대해서 같이 혈연을 이루어진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역할을 봅시다. 가족의 역할에는 가족의 역할 개념에는 역할 수행, 역할 기대, 역할 인지, 역할 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그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은 과제 중심 역할. 그죠? 어떤 과제가 주어지느냐.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심 역할로 구분이 됩니다. 즉, 뭐예요? 지금 성적 역할. 그죠? 생식 본능, 성적인 역할, 친족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적 역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 합의 체계는 부모 역할, 부부 역할, 자녀 역할의 하위 체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결혼해서 부모가 되는 것을 하나의 가업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네, 저도 우리 나이들 20대에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살에 결혼합니까? 30대에도 결혼하고, 40대도 결혼하고, 그죠? 이제는 50에 대해서도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는 이제 나이에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책임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러한 가족 역할 중 부모 역할, 부부 역할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22쪽은 맨 밑에 보면 부부 역할, 서로의 부부 역할,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 가부장제에 있어서 나는 남자야. 남자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MZ 세대들은 이제 우리 남편들의 세대, 우리 세대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첫째는 부부 역할로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측면의 역할에 따라 남녀의 분업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가족 부양자 역할로 인식하고 부인의 역할은 가사와 양육 역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건 전통적인 역할에 따라서 이 부부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 많이 달라졌죠? 부부가 서로 직장 생활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왜? 자녀가 생기면 혼자만의 경제적으로는 버거우니까. 음. 그 딸이 이제 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음.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근데 이 남자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음, 자기는 부모님이 3억을 지원해준다. 그럼 너는 뭐를 해올래? 그리고 결혼하면 네 월급, 내 월급 따로 관리를 한다. 결혼만 할 뿐이에요. 그런 결혼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집을 데려다 주면서 집 평수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는 결혼하면 다 그냥 아이 키우고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하는 게 그 옛날에 저도 전통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서로 계산에 의해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둘째는 뭐예요? 지금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의 성장과에서 어때요?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고 잘 커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애정 및 성적 역할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자아 실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배려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부부 역할, 부모 역할, 애정 및 성적 역할이 다 만족되는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간집 밑에 보면은 사회에서는 젠더 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그죠? 성 역할, 개인의 욕구,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면서 애정 표현, 성적 역할의 고정관념이 어째요? 점차 해체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자녀 양육 및 교육 역할이다. 자녀 양육이 진짜 중요하죠. 사회 가정의 촉진 및 교육의 역할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자녀의 사회화는 사회 구성으로서 가정 내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는 가사미 가정, 경제, 관리 역할이다. 가사란 매일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일로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가정, 물품 구입, 집안일하는 모든 활동을 이게 가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석사 2017년 가을에 면접 때 세 명의 교수님들이 저한테 면접을 할 때 뭐라고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가정주부요라는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존심 세운다고 하우스와이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다음에 여섯째, 관계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현대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가족이 자주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대사는 도시화와 산업에서 자주 이동한다는 거예요. 군인 가족은 어때요? 어, 전출 전입이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뭐 회사가 다른 지방으로 옮기면 또 이제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족 체계의 이제 한 건강성을 봅시다. 가족 체계의 건강성은 한번 뭐냐? 여기서 이제 보자 보면은 몇 쪽 봐야 되겠어요. 26쪽에 26쪽에 보면 가족 측에 대한 건강성 연구는 뭐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연구들은 주로 가족을 가족 책에 대한 건강성 연구는 가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예방 및 교육 차원에서 연구도 진행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건강성 연구가 우리가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럼 선생님들 그 아이만 상담을 받나요? 제 주변에서 이게 상담하를 보면은 처음에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 뒤따라오는 게 부부예요. 부부 상담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 부부 밑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족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가족 체계의 건강성, 역기능적, 여기서 중요하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모델에서는 지금 뭐래요? 가족원들의 관점, 욕구 충족을 중요시하고 26쪽에 있습니다. 26쪽에 그래서 가족의 건강성과 역기능을 평가할 때는 뭐래요, 지금? 가족의 건강성, 역기능을 평가할 때는 뭘
본다. 가족의 관점,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화적 맥락, 상황에 맞는 고려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여기 책에서 나왔던 거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죠. 중원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그죠? 여기서 교과서 26쪽에 밑에 있는 거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골든버그와 골든버그 그죠? 골든버그 이제 봅시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27쪽에 있습니다. 위계 구조가 분명하다. 어때요? 세대 간 위계 구조가 분명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가족 내 역할 혼란, 27쪽에 가족 내 역할 혼란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가 책임과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책임과 권위를 갖고, 그것이 억압이 아니 그죠? 억압이 아닌 안정감으로 여기서는 작용을 하는 게 위계 구조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렸어. 따라서 이는 자녀에게 일관된 양육, 지적 환경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여기서 이 양육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육을 헷갈리게 만든 일관된 모습을 부모는 보여줘야 돼요.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절대로 아이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족 내 역할 혼란을 방지하자. 그래서 자녀에게 일관된 양육과 지적 환경을 제공하는 기초 단초가 되자. 두 번째는 아직 안에 적절한 그저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간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자율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적절한 경계를 가져라. 너무 긴밀한 관계,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개입과 거리두기의 균형을 통해서 각 세대가 독립성과 연결감을 동시에 유지하는 건강한 분화,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독립성, 분화가 되어야 된다. 아직도 부모한테서 분화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많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명확하면 직접적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정이 화목한 집안은 비교적 문화가 어때요? 지금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서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의 생각도 논하고 자율적이야. 근데 부모가 거리의식에 잡혀 있어요. 너는 머스트 뭐 하고 뭐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권위의식에 유계가 너무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어때요? 아이가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해와 정서적 단절을 줄이고 가족 내 신뢰와 정서적 침 이런 가정이야말로 문제될 가정이 아니에요. 벌써 가족 내 신뢰, 친밀감,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원 각자의 개성과 욕구가 존중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구성원을 수단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을 하고요.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 자기 효능감이란 뭐야? 뭔가를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 내 스스로 뭔가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의 발달에 너는 이럴 수가 없어. 네가 무슨 일을 하겠니? 안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떻다? 자율성, 자기 효능감 발달에 가족원들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접근법을 어떻게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고착되지 않고 유연하고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가족 간에는 서로 신뢰와 안정성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런 건강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강하고 개방적이고 개성과 존중이 개성과 욕구가 존중이 되는 이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해결해 주는 그 끈끈한 친밀감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공하지 않겠어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